자, 잘 모르는 시가 등장하면은 뭐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보기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보기 먼저 읽고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31번입니다. 31번의 보기. 자,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가 뭐야? 우리 김치 중에서 유명한 종갓집 김치 있잖아요. 종가가 뭐냐면 어떤 사대부 가문의 핵심이 되는 집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집이 바로 종가가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서술했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위에다 잠깐 적어주세요. 다양한 심상 또는 구체적, 상세적, 상세한 묘사.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게 첫 번째 그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서 뭘 나타낼 거래요? 종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낼 거래요. 그럼 여러 가지 심상이나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상처를 묘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을 읽을 때 뭘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종가와 관련이 있는 상처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요. 가시를 한번 해석해 볼 거고요. 제목은 종가입니다. 그러니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뭐예요? 종가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지금 쭉 봤을 때 줄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산문시라고 하는데, 자, 다시 보기로 보시면 보기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문 형식의 시다. 이게 바로 뭐? 산문시가 되겠습니다. 산문은 줄글이죠. 그래서 시와 달리 쭉 써내려가는 형식이 바로 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려놓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돌담으로 가렸어. 외부의 세상과 우리 세상을 분명하게 갈라놨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종가가 굉장히 어떤 성격이구나,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집 안에는 무슨 색 기와를 썼어요? 검은색 기와를 썼어. 그럼 얘들아 멀리서 보면은 그 집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둡게 보이겠죠.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 어두운 이미지를 보여주는구나.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볼게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놨다는 거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어? 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심상이 쓰였다? 눈으로 봐야 해요. 시각적 심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검은 기와집 검다는 거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심상이야? 시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니 보기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이어서 갈게요. 충충한 울 속에서 충충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충충하다 흐리고 침침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보실게요. 흐리고 침침하다. 그래서 흐리고 침침한 울타리 속에서 거미알 터지듯 흩어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지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밑에 뜻이 있죠? 여러 자손들. 자,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종가가요. 잘 모여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가의 분열. 자,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광영 뒤집어 볼까 뭐예요? 영광. 그쵸? 그러니까 이 집의 권위를 지켜주는 게 바로 뭐? 신주인데 그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았었대요. 밑줄에 보겠습니다.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아도.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알려졌어. 이 집안의 권위를 살려주고 영광을 의미하는 신주인데 아무도 몰라. 그럼 뭐예요? 종가의 권위가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적어주세요. 종가의 권위가 거의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집니다. 뭐예요? 신주를 갑자기 위에다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고 갑자기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때 누굴 섬긴다? 평소에는 곰팡이가 쓸도록 뒷전이었던 신주들을 모시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의 문장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희화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옆에다가 적어주시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희화화의 목적은 누구를 비판하려고? 이러한 종가의 모습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쓰였다? 풍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 있고요. 아들도 오고요. 며느리도 오고요. 손자도 오고요. 손주 며느리도 오고, 칠촌도 오고, 팔촌도 옵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제삿날이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용된 표현 방법 뭘까? 열거법이 쓰였죠.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법. 그럼 얘들아, 평소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오고 큰아들 집에 식구들만 살고 있는데 제삿날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닝닝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떠든다라는 뜻입니다. 적어주시고요. 근데 얘들아, 떠든다는 거 어떻게 해서 알아? 들어야 알죠. 그러니까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구나. 자,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 돌아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다쯤 뭐 하고 있어요? 이 제사에 참여한 이 친인척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얘들아 이게 뭐냐면 한창 기세가 좋던 과거에는 종가의 권위가 그 동네에서 좀 끝발 좀 있었던 시기에는 그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가 벌 주고 주리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뭐 한 거야? 종가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거죠. 쉽게 말해서. 벌 주고. 그죠? 그래서 굴림해 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적어 보실 거예요.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 위에 종가의 사람들이 굴림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 융융거린다라는 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가에 한 맺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한번 갈게요.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왔어요. 뭐야, 능력 없어.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뭐 가지고 먹고 산 거야. 종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군림해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종갓집 영감님은 뭐 하세요? 고리대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여전히도 종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러 가실 건데 28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벌써 틀렸죠?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 이 시는요, 종가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쓰였기 때문에 자부심은 틀렸죠? 자, 3번입니다. 동네 백성들 잘 잡아들여다가 모말굴림시키고 주리떼를 앵기었다. 뭐 한 거예요? 종가의 사람들이 동네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기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종가의 행패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종가에 사는 사람은 대대손손 아무것도 못했대. 이거는 종가의 내력을 존중해주는 거야? 아니면 소위 말하는 까는 거예요? 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얘들아, 눈을 찝찝거리면서 고리대금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인 거야. 지금 종가에 사람들이 사채업자처럼 하고 사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종가에 대한 선망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풍자 내지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풍자 내지는 비판이 되겠죠. 따라서 선망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풍자적인 태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요. 30번의 가에 해당하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30번이죠. 1번입니다. 쩡쩡 울리던 옛날 뭐예요? 권위가 대단하던 시절입니다. 즉 동네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시절.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서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쩡쩡 울리던 옛날 쩡쩡 뭐죠? 소리를 따라 나는 의성어, 융융거린다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사용했기 때문에 둘 다 뭐 청각적 심상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1번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돌담으로 가려놨어. 폐쇄적이야. 검은 기와지 멋대요. 어두워요. 그래서 종가의 분위기 드러나죠. 2번은 맞는 말입니다. 5번 보실게요.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 맞는 말이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도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말까지는 맞는 말이네요. 자, 이제는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1번에 1번. 가의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묘사했다고 보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근데 보기에서 뭐 하려고 현재 시제로 썼대요?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키려고 현재 시제 썼다라고 얘기했으니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입니다.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줬죠. 뭐 했어? 동네 백성들 불려다가 형벌 주고 주리를 틀고 했었잖아요. 보여줬어요. 종가의 부정적인 측면 드러내려고 하는 화자의 의도 중 하나로 부각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2번도 맞는 말. 5번 보겠습니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 경험 어디에 있어요? 위에 나의 가에 여기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또 누구의 상처 얘기했습니까? 종가와 연결된 사람들의 상처 드러냈다라고 얘기했으니 5번은 맞는 말이죠. 가에 대해서는요. 자, 이제는 우리 나에 대한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로 다시 올게요.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는요, 노래와 이야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시로 가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힙니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자, 지금요. 노래가 했던 역할입니다. 근데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뭐예요? 가사만 남은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A에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힘을 잃은 노래를 A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지금 노래가 왜 힘을 잃었어요? 노래와 가사가 서로 뭐해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힘을 왜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뭐가 가사와 노래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얘들아 29번에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건 A인데 A의 상황은 뭐였어? 29번에 1번 보시면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단절이 가져온 결과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또 2번 보겠습니다.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 틀렸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노래와 가사가 떨어지면 이렇게 힘을 잃습니다까지만 말해준 것뿐이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A와 무관해요. 5번 보겠습니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 이야기 얘기했어 안 했어? 이 얘기 안 했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요. 새로운 풍속도 짓고 유전해 갈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는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뭐가 힘을 잃어갔어요? 힘을 잃은 노래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이어서 갈게요.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의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데요. 얘들아 아까 전에 심장 어디에 박힌다? 뭐는 어디에 박힌다? 노래는 심장에 박힌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시인은요. 말 속에 뭐의 흔적을 집어넣는다? 노래의 흔적을 집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B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보러 가실게요. 29번에 3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지금요, 뭐 한 거야? 말에다가 뭐의 흔적을 계속 집어넣어 본 거예요. 노래의 흔적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근데 3번은 뭐가 틀렸어요? 말에 이야기가 연결됐다라고 해서 틀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야? 노래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본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의 심장의 박동을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정답은 4번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나머지도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난대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같이 가지고 와야 돼? 이야기를 가져와야 돼요. 결국 이 시에서 시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시를 쓰면서 뇌수는 뭐야? 이야기. 심장은 뭐야? 노래. 그게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대요. 즉 무슨 말이야?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된 시를 쓰면서 보다 완성된 모습의 시를 창작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기셔서요. 30번 문제 같이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라는 시상은 뭐예요? 시에서 그려내는 장면이죠. 그쵸? 시에서 그려내는 장면을 전환하는 표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지 볼까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노래는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노래로 인해서 내 감정이 더 격양되고 격정되어서 덧날 수 있다라고 그 문제점을 얘기한 것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3번은요, 맞는 말이죠. 화자가 바라는 시창작은 뭐예요? 시와 이야기가, 노래와 이야기가 합쳐지는 걸 바라는 거지 노래만 있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이야기의 성격 비교했습니다. 노래는요, 뭘 떠나니까 노래가 떠난 가사만 남으니까 힘이 없어졌지만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잖아요. 5번 맞습니다. 자, 정답은요.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나에서 이제 제가 아까 필기했던 부분입니다. 필기했던 부분 잠깐 보시면 되고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세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는 현실을 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고르시면 돼요. 자, 이어서 31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라고 본문에서 말했죠.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라고 말한 건 어떤 거야? 시랑 노래가 결합된 이후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얘들아 31번에 3번 보시면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에 노래의 성격이 결합되었는데 가지는 한계점이죠. 그래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뭐가 더 추가돼야 된다? 이야기가 추가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겠습니다. 뇌수. 아까 뇌수는 뭐에 해당해? 세모에 해당했죠? 심장은요, 네모에 해당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야기와 노래의 결합을 희망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시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5번 보실게요. 나는 시창작에서 이야기 활용이 지니는 의미 제시했죠. 진정한 의미의 시가 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 노래와 시가 적절하게 긴밀하게 결합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야기가 가지는 그 의미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골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